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모두의 특강 챗GTP. 네, 재밌게 즐기고 계신가요? 자, 앞에서 이렇게 발표해 주신 내용들을 보면 연결이라는 키워드가 역시 마지막에 남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챗GPT에 대해서 나름 알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또 세세하게 또 분야로 세분화시켜서 들어보니까 또 감회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작가님 강의를 들어보니까 궁금한 점이 생기는 게 있는데요. 자, 질문들을 하나씩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종환 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자, 챗 GTP가 어떤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질문하셨네요. 근데 저거는 지금이냐, 한 달 후냐, 그 1년 후냐가 되게 다를 것 같은데, 지금 자체는요, 지금 현실적으로 한국에서 가장 뛰어난 분야는요, 공공문서에 맞습니다. 쓸데없는 써야 되는 텍스트가 있거든요. 이게 쓸데없는 이라기보다 가령 있어 보이는 공기관에 경쟁 PT 같은 걸 하잖아요. 그쵸, 그럼 그쵸. 경쟁 입찰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러면 사실은 이런 배경으로 이런 사업, 이런 개요를 해가지고 제안서를 내세요 라고 하는데 네네네. 제안서를 낼 때 그걸 또 써야 돼요. 그대로 쓰면 안 되고 개요라든가 사업 배경 막 이런 걸 써야 돼요. 근데 이거를 챗GPT로 작성하면 굉장히 오피셜한 얘기가 탁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네. 현재 지금 공공기관에 입찰할 때 엄청 많이 쓰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사실 그래도 효과적인 걸 찾는다라고 한다면 그런 이번에는 김수호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작가님. 작가님 책 GTP 제너레이션을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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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독자들이 많이 오신 것 그러게요. 같아요. 네. 질문은 GPT 같은 AI가 사람이 하는 일을 대체하는 시대가 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먼 미래에 AI에게 세금을 받을 수 있도록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받아야죠. 네. 예, 받지 않으면 사람이 그러니까 저건 이제 기계세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계를 도입했을 때 그 기계 세금을 내는 기업들이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런 것처럼 이 AI를 가지고서 뭔가를 했을 때 그런 부분에서는 AI를 사용했을 때 세금을 내서 그 세금을 가지고 사람들이 쓰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안 그러면 할 게 없거든요. 네, 사람이 뭘 하겠습니까? 근데 그 오늘도 이제 그런 질문을 받았었는데 도대체 사람은 뭘 해야 되나요? 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예전에 진짜 먹고 살기 힘들 때는 농사만 죽어라 지은 거예요. 그리고 뭐 그 농사 짓고 아니면 공장 갔을 때 공장 이렇게 했는데 공장에 기계가 들어오고 농사가 자동화되고 하면서 사람들은 좀 이렇게 여유가 생겼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했냐면 그다음에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만들어낼 거라는 거죠. 사람들은 문화를 만들어내고. 근데 생각해보면 문화는 생산행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걸 하면서 소비형이죠. 먹을 거를 만들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비행위에 또 돈을 쓰고 관람을 하고 보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산은 바로 얘네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세금을 통해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서 또 사람들한테 쓰게 하는 이런 방식으로 전 반드시 돼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챗 GPT를 활용한 서비스나 비즈니스 모델 개발 시에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또 해주셨네요. 저거는 주의할 점 자체를 물어보시는 거는 지금 계속 이제 보안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저런 부분이 이제 가장 그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죠. 근데 비즈니스적으로는 지금 비즈니스 모델 얘기하셨으니까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 서비스를 개발할 때 가령 내가 굉장히 완벽하게 어떤 그림을 생성하는 걸 했다.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걸 딱 런칭을 했는데 챗GPT 6에서 완벽한 그림이 들어가는 게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이 비즈니스가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거기가 워낙 사람들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피해 가셔야 돼요. 이게 누구나 예상할 만한 그런 비즈니스를 만든다기보다는 그러면 이들이 안 하는 틈새는 뭘까? 여기서 해버리면 끝장나니까. 그런 식으로 비즈니스 모델은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보안 문제가 지금은 저작권이나 이런 게 법안 자체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리고 직무에 사용할 때 이 저작권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설을 만든다든가 그랬을 때는 야 이거 뭐지?
나올 수 있지만 내가 내 회사 업무에 사용하는데 뭐 저작권 얘기가 나올 건 없으니까. 그런데도 나중에 이제 이걸 활용하는데 이런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갑자기 그런 법이 뒤늦게 생겨가지고 발목을 잡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주의를 하셔야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에 논문 같은 거 쓸 때도 보니까 챗 GTP가 네. 공저자로 들어가는 케이스들이 생기더라고요. 그 초창기에 그랬었는데요. 네네.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쓸 수 있다. 논문을 쓰는데 쓸 수 있는데 저자는 안 된다. 왜냐면 얘가 책임을 못 지니까. 그렇죠. 대신 이 논문에 챗 GPT를 이용했다라고 명시하면 쓸 쓸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어 가고 있더라고요. 네, 일단은 명시는 하는데 네. 얘는 책임을 못 지니까 네, 저자는 아니다. 그렇죠. 네. 제일 처음에 한 5건 정도 그걸 보고 신기하다라고 네.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일단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김상용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챗 GTP를 좀 써보면 모른다는 의미의 답변을 하지 않고 사실이 아닌 정보를 알려줄 때가 있습니다. 질문할 때 이런 답변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근데 이거에서 이제 사람의 역량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이거를 본 다음에 야 이거 좀 이상하다라고 자기가 느낀다면, 그러니까 얘는 내가 이런 걸 얘기해줘라고 해서 얘기를 해준 거거든요. 근데 이게 좀 이상하다라고 느낀다면 좀 빨리 찾아볼 수 있겠죠. 안 그러면 자기가 검색을 해봐야 되거든요. 진짜인지 아닌지. 그래서 사실은 챗 GPT가 있으면 얘가 다 해주겠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얘를 빠르게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그만큼 내가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분야에서 챗 GPT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이 챗 GPT를 훨씬 더 잘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책을 냈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뭔지 아세요? 작가님 혹시 이거 챗 GPT로 쓴 책 아니에요? 이런 얘기 가장 많이 들었거든요. 네네. 처음 해봤습니다. 처음에 얘한테 쓰게 해보려고 딱 했더니요. 나온 결과물을 보니까 제가 더 잘 쓰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네. 챗 GPT는 이게 확률적으로 언어를 찾아서 조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평균일 수밖에 없어요. 이거 자체가 원리 자체가 평균일 수밖에 없어서 여러분이 어떤 결과물을 했을 때 항상 5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책을 지금 한 7, 80권 썼으니까 작가로 보자면 저는 책 쓰는 게 한 90 정도 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얘가 쓰는 50이 좀 못마땅한 거죠. 근데 이런 경우에 야 그러면 내가 써야지라기보단 한번 써봐. 그래서 50가지의 결과물을 가지고서 얘를 수정하고 덧붙이고 꼬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편집하고 해가지고 90을 만들어내면은 훨씬 더 빠른 시간에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저는 작가니까 책을 쓰는 데는 당연히 좀 앞서 있지만 가령 제가 갑자기 이 꼭지가 돌아서 이걸 가지고 사업을 해야겠다. IR 자료를 만들겠다. 그럼 제가 IR 자료 만들어봤자 5나 10밖에 안 나와요. 챗GPT한테 야 그러면 너를 가지고 내가 비즈니스하게 이걸 IR 자료를 만들어줘 하면 얘는 50까지 만들어준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내가 잘하는 것들은 얘를 활용해서 기초 자료를 쓰고 그리고 내가 못하는 건 얘를 보완할 수 있는 나의 능력을 보완할 수 있는 걸 잘 쓰신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챗GPT를 활용해서 내 능력을 확 높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챗GPT와 같이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다시 말해서 이제 휴먼 인텔리전스하고 이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 나란히 앉아서 같이 일은 하는데 네. 사람을 뛰어넘는 상태까지는 아직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질문이 굉장히 많이 왔는데 이제 마지막 질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쉽네요. 네. 네, 꼬박이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자, 앞으로는 AI를 잘 다루는 능력이 업무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은데 GPT를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까요? 저거는요. 그러니까 저게 비즈니스냐 그냥 다루는 거냐라고 좀 구별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물어보시는 게 좀 비즈니스적으로 중요한 요소가 뭐냐? 그렇죠. 뭐 나의 커리어 뭐 여러 가지를 네. 함축하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아까 보니까 뭐 오피스 365에 들어가 버린다. 워드에서 누구나 쓸 수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누르면은 나오고 그런 것들이 그래서 명령어 좀 다르게 넣는다고 해서 되게 좀 그렇게 다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얘기할 때 창의성이 중요해. 좋은 명령을 하는 게 중요해라고 하지만 이거를 많은 사람이 쓰게 되면요. 결국 평균적으로 이렇게 하이 퀄리티로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차별점은요. 사람 냄새가 나게 하는 거. 이게 다 기계가 만들었는데 네네. 그러니까 내가 SNS를 보면 SNS를 그렇게 자동화시키는데 엄청나게 그 기계가 만든 광고들이 뜰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중에 하나는 사람 냄새가 나는 거예요. 저 갑자기 뭐 오빠 이러고 네네. 아니 어떤 사람과 만들어줄까요? 오빠를 먼저. 네.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휴먼 터치를 엿다 낼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실제로 사람이 다 작업하면 당연히 휴먼 터치가 되겠지만 그러면 또 효율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비용도 많이 들고. 네. 그러니까 한 90에서 95% AI를 하지만 한 5%의
조그만 노력으로 야 이거 사람 냄새 난다라는 걸 만들어내는 거 이게 이제 나중에 보면 그런 것도 나올 것 같아요. 휴먼 메이드, 핸드메이드처럼 휴먼 메이드, AI 메이드 해가지고 예, 요거 자체로 사람이 했지만 사람이 한 것만으로도 프리미엄이 되는 그런 게 나올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지금 말씀하신 휴먼 터치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낼 것인가 이게 가장 그 AI 세계에서 잘 살아남고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비즈니스적으로. 네. 약간 그 고양시 그 SNS나 네. 아니면 충주시의 유튜브 같은 게 이제 네네. 떠오르는데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사람 냄새 나게 만드는 게 경쟁력이다. 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시안 작가님과 함께 챗GPT에 대해서 디테일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이시안 작가님께 정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네.